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막내 며느리가 당신의 조언을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거나 동네 모임에서 젊은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며 대화를 주도할 때, 혹은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의 질문은 무시한 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순간은 마치 우리의 존재가 투명해진 듯한 상처를 남깁니다. 오랜 삶 속에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마음 한켠이 쓰라리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6가지 대응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와 자기 존중을 더욱 빛나게 해줄 삶의 기술입니다. 무시당하면 분노, 상처,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할 때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는 대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더 단단해지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6가지 대응법은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함께라면 이 방법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로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나 자신을 확인하라.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 무시당하는 순간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공기처럼 투명해지는 듯한 아픈 경험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묵살되거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 구식이라 치부될 때, 혹은 젊은 점원이 나이를 이유로 무심코 대할 때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상처가 남습니다. 이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솔직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무시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분노, 수치심, 당혹감, 슬픔, 심지어 내가 정말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라는 자기의심까지.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솔직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박명자 씨, 67세의 여성은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손주 양육 조언이 무시될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길을 찾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3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켰고, 오늘 며느리가 내 말을 또 무시했다.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내 경험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라며 감정일기에 솔직히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동년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명자 씨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타인의 무시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72세의 김정호 씨는 은퇴 후 지역위원회에서 젊은 위원들에게 의견이 무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며 위축되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70년의 삶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꿋꿋이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몇몇 위원들이 그의 통찰력 있는 제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한 후에는 자기 존중에서 우러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노나 적대감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65세의 이영숙 씨는 아들 가족과 동거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과 취향이 무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하지만 나도 한 사람으로서 나만의 공간과 의견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는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그녀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인식하고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노년기는 우리의 가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기입니다. 단호한 대답, 존중받을 권리. 무시당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종종 침묵하거나 상처받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70여 년의 인생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보물이며 이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박상철 씨는 동네 주민 모임에서 도시 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젊은 임원진에게 요즘은 방식이 다르니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지만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2번의 재개발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의견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박 씨의 통찰력 있는 제안은 재개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려면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가로막을 때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 느껴질 때는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차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논의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배제될 때는 제 관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며 당신의 의견이 포함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세요. 자신의 연륜을 드러내고 싶다면 제 경험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싶을 때는 지금 제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존중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68세의 김영희 씨는 손자의 학교 문제로 상담교사를 만났을 때 교사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바라보며 대충 대답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듯 느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자를 매일 돌보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상담교사는 비로소 시선을 돌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손자의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입니다. 단호한 대응에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곧게 세운 바른 자세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눈을 자신 있게 바라보며 말하면 당신의 메시지에 힘이 실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톤은 신뢰감을 주고 과도하지 않은 손동작은 말에 생기를 더합니다. 73세의 이정숙 씨는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의 질문을 무시하고 보호자인 딸에게만 설명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바른 자세로 의사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여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환자이니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는 의사의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그녀는 원하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무시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질문. 무시당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묵살되거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무심코 넘어갈 때 마음에는 잔잔한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섬세한 질문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년기의 여러분은 넓은 시각과 깊은 통찰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 힘을 활용해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무시를 인식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행동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자기인식을 일깨우는 질문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제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잠시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71세의 최건우 씨는 가족 모임에서 손자의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이 스마트폰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대해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고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이 가치 있음을 알리면서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68세의 김미란 씨는 주민센터에서 열린 마을 행사 기획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사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행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김 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은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에게 공감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76세의 박정우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젊은 간호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보호자인 딸에게만 설명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간호사님의 부모님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으실까요? 이 질문은 간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고, 이후 그녀는 박 씨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전환하는 질문은 당신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어쩌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65세의 이수진 씨는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관리비 인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젊은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전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공유해도 될까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수진 씨는 이전 아파트에서의 성공적인 관리비 절감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제안 중 일부가 새로운 관리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질문의 힘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직접적인 대립보다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69세의 조한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주장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현명한 질문을 던질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질문 후에는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며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질문의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 번의 섬세한 질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질문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을 넘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십 년의 지혜와 경험으로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 가치를 현명한 질문으로 당당히 드러내세요. 상대방의 태도에 반응하지 않기. 무시당하는 순간은 마음의 순간적인 분노와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무심코 묵살될 때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하고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분리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감정적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종종 그들의 불안, 편견 또는 소통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78세의 이강호 씨는 손자와 함께 방문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점원이 자신의 질문은 무시한 채 손자에게만 설명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점원의 행동은 나의 가치와 무관하다. 그는 단지 노인들은 전자제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것뿐이다. 이 인식의 전환은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손자가 할아버지께서 직접 사용하실 분이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점원은 태도를 바꾸어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3번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일시적이며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안정시키세요. 마치 제3자가 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점을 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인정하며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괜찮아라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자기 연민의 시간도 잊지 마세요. 72세의 박미자 씨는 동창회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여러 번 무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여기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죠. 하지만 잠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미자야, 내 가치는 타인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아. 70년을 살아온 너의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난다. 그리고 깊게 숨을 몇 번 들이마셨어요.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해졌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기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보세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모든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연습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감사일기 쓰기도 추천합니다. 75세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10년간 매일 아침 명상과 감사일기를 실천하며 내면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상처받았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내면의 힘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길러졌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적 자유를 선택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의 평화는 나의 선택이다라는 단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8세의 이정숙 씨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서 젊은 강사가 자신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했어요. 분노나 좌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요. 대신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수업 후에 다른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제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강사도 제 통찰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풍요로운 경험이었죠. 상대방의 태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시험하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진정한 존엄성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십 년의 지혜와 경험으로 빛나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단단히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평온함을 선택하세요. 무시한 사람에게도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 무시당하는 순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픈 경험입니다. 특히 세대 차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년기에 무시를 당할 때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해와 여유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관용을 베푸는 것을 넘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소통의 다리를 놓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년의 깊은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무시하는 행동 뒤에는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 시간 부족, 스트레스 혹은 단순히 소통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합니다. 74세의 장명호 씨는 은행에서 젊은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며 빨리 업무를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고객이 많아 정신 없으시겠네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직원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장 씨가 직원의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원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열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 관점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접근해 보세요. 또는 바쁘신 중에 제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적절한 시간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김영숙 씨는 동네 주민 모임에서 자신의 제안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화가 날 법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 의견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이 말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고 결국 김 씨의 제안은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저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부드럽게 요청해 보세요. 76세의 박정수 씨는 아들 가족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생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말도 한번 들어봐 주면 좋겠다. 이 말은 비난이나 교훈이 아닌 진심 어린 필요의 표현이었기에 가족들의 마음을 열었고 대화는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73세의 최영자 씨는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의 증상 설명을 무시하고 검사 결과만 보려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환자를 보시느라 바쁘신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증상이 진단에 중요할 수 있어서 잠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치료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의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최 씨의 증상에 귀 기울였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표현하더라도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관용이 계속 무시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0세의 이정희 씨는 봉사 모임에서 리더가 자신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무시하자 모임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간 제약으로 바쁘게 진행된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여러 번 무시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 모임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대화는 리더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고, 이후 모임에서 이정희 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를 표현하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도 잊지 마세요.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순간에도 나는 괜찮다라며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나 양보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힘과 지혜에서 비롯된 성숙한 대응입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여러분의 지혜는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을 분노와 좌절의 경험으로 남기지 않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로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와 여유로 드러내며 어떤 순간에도 단단한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 특히 노년기의 세대 차이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중심을 잡는 근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단호히 지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깊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뿌리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불러옵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타협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이는 더 큰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사람은 결국 진심 어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1955년 미국 엘라베마 몽고메리에서 로사 파크스는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녀의 행동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체포되고 법적 제재를 받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킨 로사 파크스의 단호함은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어린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여성의 교육 권리를 주장하다 탈레반에게 총격을 당했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복 후에도 그녀는 교육운동을 이어갔고 한 아이 한 교사 한 책 캠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 생활 동안 신념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거부하며 내 이상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과 국가 화합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결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빛낼 수 있습니다. 73세의 최영자 씨는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의 증상 설명을 무시하고 검사 결과만 보려 했을 때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제가 느끼는 증상이 진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시 들어주시면 더 정확한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소통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고
더 나은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70세의 이정희 씨는 봉사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무시되자 모임 후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바빠서 제 의견이 묻힌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도 이 모임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는 그녀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당한 대우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68세의 김영숙 씨는 주민 모임에서 자신의 제안이 무시되자 효율적인 진행은 이해하지만 제 의견도 논의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의존하지 마세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진정한 자신감의 뿌리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떠올리며 내면의 확신을 다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이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75세의 김영수 씨는 지역위원회에서 젊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고수했고 결국 그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분노나 좌절에 휩싸이기 쉽지만 그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타인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원칙과 신념으로 빛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진실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가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품으세요. 무시당했을 때의 우리 반응은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6가지 대응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단호한 태도로 존중을 요구하며 현명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세대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이 더 빈번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지혜를 유지한다면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단순한 상처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성장과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긴 여정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